사실 프랑스는요, 유럽에서도 여성의 참정권이 굉장히 늦게 얻어진 나라, 1944년도에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뭐 핀란드라든지 영국은 굉장히 빨리 여성들이 그에 비해서는 참정권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치나 어떤 여성 인권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프랑스는 약간 후진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여성의 인권이 똑같지 않으니까요. 그런 불리한 조건에서 또 집안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처도 많았는데 그녀는 늘 지도를 딱 펼치고 내가 어디 가야 상처를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 가야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디 가야 내 사업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을까? 또는 내 패션의 영감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게 왜 그러냐면 샤넬이 그런 말을 해요. 패션은 옷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저 청명한 하늘, 길거리, 모든 것에 패션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녀는 어느 나라든지 그 새로운 나라에 가면 그 환경 속에서 패션의 영감도 얻고 또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보면서 계속 자신의 패션 세계를 확장시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 샤넬 향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조금 독특한 관점으로 제가 샤넬의 이 넘버 5 향수가 태어난 배경과 더불어서 그녀의 독특한 남자 취향 제가 한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면요, 저는 선물을 받은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여성이 있는데 그녀가 저에게 향수를 선물해 준 날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5월 5일 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폴레옹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한테는요, 5월 5일 그러면 샤넬 향수가 태어난 날이기도 하고 또 나폴레옹이 세상을 떠난 그런 날이기도 한데요. 공교롭게도요, 그게 딱 100년 차이더라고요. 1921년 5월 5일 날 샤넬 향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폴레옹은 그보다 1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1년 전인가요? 세인트 헬레나라는 대서양의 이제 외로운 섬에서 정말 슬픈 죽음을 맞았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샤넬과 이 나폴레옹이 굉장히 좀 지리적으로 좀 비교되는 이제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5월 5일 날 탄생한 그 샤넬 향수가 지금 100년 넘었거든요. 근데 많은 여성들이 지금도 샤넬 향수를 구매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한 30초마다 한 명씩 팔린다니까. 샤넬 향수가 팔릴 때마다 이 프랑스의 어떻게 보면 GNP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나폴레옹에 대해서는요, 공과가 좀 엇갈리거든요. 처음에는 나폴레옹은 영웅이야 이렇게 프랑스 사람이 생각했었는데 최근에는요, 약간 나폴레옹에 대해서 그가 진짜 프랑스로에서 진정한 무슨 일을 했냐, 뭐 이런 약간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샤넬이요, 집안이 좀 어려웠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고아원과 같은 그런 수녀원에서 10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되게 10대를 힘들게 답답하게 보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다르거든요. 그녀의 10대보다 더 어렸을 때 엄마한테 아빠한테 막 선물 받고 막 되게 재밌게 막 보내야 됐던 그 시기가 그녀는 정말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그리고 아들이 셋이었어요. 6남매. 근데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늘 천식으로 막 기침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샤넬이 둘째 딸이니까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 이름을요, 샤넬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 호적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이름이 잘못됐다는 거를 20대 넘어서 알 정도로 집에서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장돌뱅이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물건을 갖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파니까 엄마 혼자 6남매를 키워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몸도 안 좋은데. 근데요, 이 엄마가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때 12살 때였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심하게 기침 발작을 하는 그 순간에 엄마가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순간을 목격을 한 거예요. 12살 그 예민한 사춘기 소녀가 목격한 겁니다. 집안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가정비 좋지 않으니까 엄마가 그런 빨래하는 일을 하면서 6남매를 키웠던 거거든요. 아버지가 와가지고는 아들은 데리고 가고 그 딸 셋을 고아원 같은 수녀원에 맡긴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게 샤넬에게는 정서적으로 안정하고 또 글을 배우고 또 바느질을 배우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나 작가들이요, 그녀가 수녀원에서 답답했을 거라고. 근데 그것은 그들의 편견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정이 너무나 불행했고 엄마의 힘든 모습, 천식 환자는 계속 기침을 하거든요, 밤에. 그러니까 엄마가 아픈데 아주 음울한 기운이 가득하고 걱정이 많은 집에서 어떻게 보면은 수녀원에서 그녀가 생활하면서 프랑스의 문화도 배우고요. 또 그런 고풍스러운 건물 속에서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한 안목도 기르지 않았나 싶은 게요. 여러분 샤넬 옷 보면 이렇게 하얀색, 그쵸? 화이트하고 블랙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근데 당시 프랑스 옷들은 막 되게 막 꽃무늬에 막 되게 요란했어요, 색깔이. 근데 이런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이 옷과 같은 이런 심플한 블랙 앤 화이트 톤을 사용한 어떻게 보면 최초의 프랑스 디자이너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놀렸어요. 아, 너는 왜 이렇게 뭐 장례식 가냐? 왜 검은 옷 입어? 이게 라이벌 디자이너가 놀리니까, 그래요, 나는 오늘 당신의 장례식에 가고 싶네요.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역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수녀의 컬러 또는 장례식 갈 때 입는 옷이라는 검은색 옷이라는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녀는 그 수녀원에서 이런 심플한 복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샤넬 보면 그 로고가 이렇게 C를 거꾸로 해놓은 것 같은 그거잖아요. 근데 그 모양이 수녀원 창문에 있는 그런 스테인글라스의 그 모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역으로 오히려 그 수녀원에서의 생활이 그녀에게 프랑스 문화나 전통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고, 또 굉장히 조용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심리적 안정도 찾고 또 책도 읽고 또 바느질도 배우고. 사실 샤넬이 무학입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학교를 가지 못한 여성이에요. 그리고 집안도 정말 거의 고아잖아요. 그래서 사실 프랑스 사람들이요, 평생 동안 그녀를 약간 손가락질했습니다. 뭐 프랑스가요 굉장히 계급사회예요. 그래서 뭐 근본도 없는 여자라는 뭐 그런 말도 많이 하고 수군대고, 그녀가 이제 상류 사람들이랑 어울릴 때도 그녀는 항상 왕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시 남자들의 어떤 부속품, 뭐 액세서리 이런 느낌이었고, 여자가 돈을 번다는 건 되게 천박하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상류층들은. 근데 샤넬은 20대 때 돈을 벌겠다 생각을 합니다. 나를 지켜주고 돈밖에 없는 것 같다. 이래서 20대 때 샤넬이 이제 모자 가게를 열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녀를 후원하던 그녀가 말을 탔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혁신적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여자들은요, 막 이런 드레스 막 치렁치렁 입고 막 이렇게 우아하게 다니는 게 멋있는 거였어요. 근데 머리 쇼카트하고요. 그리고 바지. 그러니까 말을 타는데 바지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지 입고 막 다니니까 아유, 손머슴 뭐 그러면서 약간 손가락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 그 승마 선수였거든요. 근데 그 포연해지는 프랑스 남자한테 아우, 나 이제 더 이상 말 타기도 내가 나이도 많고 나 모자 가게 좀 찾아 돈 좀 벌래요 그랬더니 시큰둥하게 왜 나랑 있으면 되지 왜 돈 버냐 뭐 이런 떨떠름한 표정. 그런데 그녀의 그런 꿈을 응원해주고 그랬던 남자가 프랑스 남자가 아니에요. 프랑스 남자는 편견이 가득한 거잖아. 여자는 조신해야 된다, 예뻐야 된다, 뭐 드레스 입어야 된다. 근데 이 영국 남자, 근데 그를 피레네 산맥에서 만나요. 그 파리가 아니라 말을 타다 만나는데 그가 그녀를 응원해요. 그래, 여자도 돈 벌어야지. 근데 당시 뭐 1910년대였거든요. 영국은요, 여러분, 그 서프라지, 그러니까 참정권 운동을 보여준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랑 영국이랑 여성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영국은요, 여자들이 투표권을 달라고 막 유리창 깨고 막 단식하고 막 길거리도 뛰쳐나오고 막 그런 시기에 이 아서보이 카펠이 영국에 있었던 겁니다. 샤넬의 어떤 돈 벌고 싶고 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냥 후원해줘요. 그 모자 가게 열도 돈도 빌려주고 뭐 여러 가지 사업적 아이디어도 주고. 그래서 저는 만일 샤넬이 계속 프랑스에서만 있었고 또 프랑스 남자하고만 있었으면 그렇게 용기를 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녀가 아마 그 아서보이 카펠이라는 그 영국 남자를 굉장히 신뢰했던 것 같고요. 뭐 가족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빠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 못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이기도 하고 멘토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녀의 모든 것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그가 영국 남자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이 사립학교 출신들이 특히 그런데 이 지도를 읽고 뭐 해외로 나가고 이런 훈련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가 직업이
석탄 운송업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석탄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럽으로 이렇게 운송하는 업을 했으니 얼마나 지도를 많이 내다봤겠어요. 그래서 사업적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자 가게가 되게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자 가게를 파리에서 확장하는데, 파리라는 곳은 여러 가지 뭐 왕실 뭐 귀족도 많으니까 손가락질 했을 거 아니에요. 샤넬이 뭐 잘나, 아이 뭐 그래 네가 벌어봤자 뭐 돈만 버는 거지 이렇게 무시하니까 도빌이라는 곳으로 안내해요. 거기는 영국과 가까운 곳에 있는 해안 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좀 더 자유롭잖아요. 사람들이 놀러 온 데니까, 휴양지니까. 그래서 거기서 옷을 만들어 팔게 하고, 또 옷도 바지도 팔고. 왜냐면 뭐 휴양지 왔으니까 좀 자유롭게 다니고 싶잖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그런 캐주얼한 옷도 개발하고 잘 되던 차에 1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제 더 파리에서 많이 그쪽으로 피난 오겠죠? 또 옷을 들고 올 여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이 막 옷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빌 양장점이 엄청 잘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도약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전쟁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녀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언제 전쟁이 끝나나. 근데 카펠이 딱 그래요. 야, 전쟁이 오래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석탄 운송업을 하니까 그 누구보다 빨리 정보를 아는 거죠. 야, 이거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 근데 지금 부자들이 비아리츠로 간단다. 더 대서양에 있는 스페인과 가까운 쪽에 있는 프랑스 쪽이거든요. 글로 그녀를 또 안내해요. 가보니까 여기가 시장인 거야. 그러니까 부자들, 귀족들이, 유럽이 다 여기로 몰려 있는 거예요. 피해가지고 전쟁을. 도빌은 너무나 막 전쟁터에 가까우니까 막 군사 막사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도깨비장이 되어가는데, 비아리츠는 막 너무 고급스러운 휴양지 느낌도 나고 진짜 부자들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상점을 또 열어요. 완전 대박. 그래서 원래 파리에서 그냥 모자 가게쯤 하는 그냥 신진 디자이너가 도빌에 가서 사업을 확장을 많이 해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그 다음에 비아리츠로 가서는 유럽에서 유명한 디자이너로 이제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디에서 열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카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이 샤넬의 어떤 디자이너로서의 이 성장 과정에 이 영국 남자 아드보이 카펠이 많이 도와줘요. 그리고 영국 남자들은 늘 세계주를 보고 여러 나라의 책도 읽고 또 문화도 이렇게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르쳐줘요. 막 인도의 뭐 바가다드 기타 경전도 읽어봐라 뭐 이래주고, 또 그 중국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 꽃과 나비가 그려진 이 코로만델 병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리엔탈리즘 뭐 이런 거라고 비난도 하지만, 사실은 이 유럽 사람들이 당시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환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선물하고, 코로만델 병풍도 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막 소개시켜줘요.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그러니까 사실 그녀는 공부 하나도 못한, 어떻게 보면 그냥 무지랭이일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카페를 만남으로 인해서 책도 읽고요. 또 뭐 피카소 같은 사람도 만나고요. 막 계속 지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교양을 쌓고요. 특히 세계지도를 펼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자신의 사업과 또 자신의 지적 세계를. 그래서 그녀가 정말 책과 또 지도를 가까이 하는 그런 법을 이 카페를 통해서 배웁니다. 근데 그가요,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 1919년에 두 사람이 살림을 차려요. 프랑스 파리. 제가 가봤는데 라 밀레네즈라는 곳인데, 제가 5월에 갔는데요. 너무나 장미꽃이 아름답고요. 정말 가면은 그냥 향기에 취해요. 그 아름다운 곳에서 둘이 알콩달콩 산 거예요. 근데 그가 1919년 12월에 지방에서 자동차 사고로 갑자기 죽어요. 저는요, 그게 아마 그녀에게는 가장 큰 시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정말 그녀의 모든 것이었잖아요. 같이 살았던 집에서 그 애도를 하는데 벽지를 다 까만 걸로 발랐대요. 몇 달을 그냥 침울하게 보냈답니다. 아까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너무 막막하지 않았겠어요? 슬프고. 그리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지. 제가 가장 사랑했던 정말 아버지자 연인이자 모든 멘토인 남자도 죽었지. 저는 만일 거기서 그녀가 그냥 슬퍼했다면 그냥 이런 샤넬의 그런 아름다운 옷들과 향수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녀가 지도를 펼쳐요. 그리고 뭔가 내가 다시 살아갈 에너지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아봅니다. 어디였을까요? 자, 쾌락의 도시고요. 카사노바의 도시입니다. 바로 베니스. 그래서 베니스로 놀러 가요. 거기서 이제 새로운 어떤 영감도 얻고요. 그 다음에 그녀가
러시아 남자를 만나요. 그 드미트리 대공이라고 아주 잘생긴 남자, 키 크고 멋있어요. 근데 연하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나서 이 향수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향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를 듣는데 그냥 평범한 향수는 만들고 싶지 않은 거고 정말 자기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향수를 만들고 싶어서 뭐라고 주문하냐면 1200송이의 꽃다발 같은 향수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당시에는 이제 한 가지 꽃만 썼대요, 향수에. 근데 한 80여 가지의 원료를 넣어서 복합적이고 강렬한 향을 내달라고 해요. 전 세계에 좋은 향은 다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의 뭐 정향이나 샌드루드도 넣고요. 뭐 일랑일랑, 브라질의 통카빈, 자기 사랑했던 연인과의 기억이 있는 파리의 장미, 또 그라스의 자스민, 뭐 하여튼간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장 좋은 원료를 써서 만든 게 샤넬 넘버 5입니다. 근데 원래 24개를 만드세요. 넘버 24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녀가 약간 또 미신을 믿었대요. 그래서 행운의 숫자가 5였대요. 그래서 그냥 딱 5를 골랐대요. 그리고 5월 5일 날 출시할래?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딱 5월 5일 하면 저는 어린이날보다 샤넬이 좋아하는 날이었구나. 그날 뭐 했을까 항상 뭐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위해서 제가 샤넬 향수를 샀어요. 제가 내돈 내산입니다. 영수증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넘버 5 향수를 볼 때마다 그 실연의 상처를 잊기 위해서 그녀가 막 그라스 지방을 다니고 지금은 뭐 그냥 자동차 있고 편하지만 사실 그때는 도로 사정도 별로 안 좋고 가기 안 좋거든요. 근데 그녀가 이 넘버 5 그래서 이게 21년에 이 향수가 나오는데 거의 1년 넘게 준비를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이 방동광장을 이렇게 표상화한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지리적 코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녀가 일하고 사랑했던 그 깡봉가에 가까운 방동광장, 또 리츠 호텔에서 딱 보이는 그 경관이 묘사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수녀원 제가 이 마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수녀원의 추억, 공간의 추억도 담겨 있고 또 샤넬 여기가 파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 파리에서 그 남자와 행복했던 추억도 담겨 있고 그리고 저는 이 향을 맡으면 이게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한 80여 가지 원료를 넣었대요. 그래서 이 그라스 지방에 이런 자스민이 한 8, 9, 10월에 가면 하얀색 꽃이 쫙 펴요. 그러면은 아줌마들이 그 동네 아줌마들이 새벽에 나가가지고 그게 이제 햇빛을 받으면은 향이 날아가가지고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거를 쫙 수확해서 바구니에 갖고 오는데 그 냄새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샤넬의 이런 향수에는 그 여성들의 노동도 들어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또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뭐 브라질의 통카빈이라든지 그런 온갖 그 좋은 향을 내는 그 전 세계의 그 향료의 원료가 사실 이 작은 향수병 안에 있는데요. 심지어 그랬대요. 북극의 향기까지 담아달라고. 저는 그게 뭔 향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약간 인공 향료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은 이 향수의 한 병에 그녀의 지리적 상상력과 또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과 그 실연의 상처, 그죠? 그리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여행 가방을 싸고 또 실제로 여러 지역을 다니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향수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되게 좀 슬프고 뭐 외로울 때마다 딱 샤넬 향수 뿌리고 한번 밖에 나가면 아, 나도 샤넬처럼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녀도 그랬어요. 슬플 때 밖으로 나가자.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향수 안에 그런 어떻게 저에게 약간 힘을 주는 그런 기운이 이제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애용하는 향수예요. 이 향수 외에도 여러분 아마 들어보지 못한 예를 들어 도빌, 비아리츠 그리고 아까 베니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베니스, 베네치아 더불어서 한 개가 더 있어요. 이게 진짜 그녀가 좋아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영국 남자랑 관련이 있어요. 정말 샤넬은 영국 남자를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가 이제 드미트리 대공 누구누구 이제 막 사귀고 나서 진짜 또 사랑했던 그리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가 영국 남자였어요. 웨스트민스터 대공이라고요. 영국에서 굉장히 부유한 이혼남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랑 결혼까지도 생각했기 때문에 자주 영국에 가서요. 그 남자 집에서도 살고 또 같이 스코틀랜드, 웨일즈 하여튼간 전역을 다녔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가 사냥을 좋아하고 말을 좋아하니까 또 샤넬이 말을 잘 탔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약간 손가락질 받았는데 영국에 가면 말도 잘 타, 이 여자. 이 여자 너무 막 프랑스 말도 잘해. 그래서 이 프랑스에 있었을 때는 그녀가 기가 죽어있어. 영국에 가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또 그녀의 옷에 대한 찬사도 벌어져서요. 사실 그녀가 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실 파리보다는요, 아까 얘기했던 도빌, 비아리츠, 그리고 또 베니스뿐만 아니라 이 영국 런던에도 지사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 부가 영국에 있었잖아요. 20세기 초만 해도 대영제국의 전성기였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이 패션 산업이 굉장히 성장할 때 많은 영향을 끼치고요. 뿐만 아니에요. 그녀가 그때 디자인한 옷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스코틀랜드의 트위드라는 약간 거친 모직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녀가 스코틀랜드를 여행하면서 봐둔 그 전통 옷에서 따온 거고요. 그 영국의 문화가 이 샤넬 옷에 스며드는데 그 영국 남자 사귄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러시아 남자 만났을 때는 그 러시아풍 자수라든지 뭐 그 로바하라는 그 전통 의상을 또 응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의 문화와 또 그 남자의 어떤 나라의 전통을 자연스럽게 흡수해서 자기 패션에도 넣는 전략을 취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공이 되게 바다를 좋아해요. 요트를 좋아해요. 옛날에는 이제 뭐 차 타고 기차 타고만 다녔는데 이제 배를 타고 움직이게 되면서 이제 지중해 연안까지 진출을 합니다. 특히 리비에라 해안이 굉장히 아름답고 부자들이 모이는 곳이었는데요. 해안가의 별장을 구매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은밀한 휴식 공간, 라파우자, 휴식 포즈, 영어로는 그러니까 휴식, 쉼이라는 뜻의 그 지중해 별장을 지어요. 근데 제가 그 내부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거기가 완전히 영국식으로 꾸며놨더라고. 그 남자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구나. 또는 아직도 아스카페 못 잊었나? 이런 생각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놀랐던 거는요, 층계였어요. 하얀색 아주 심플한 그 층계인데 그게 그녀가 10대 때 그 소녀 시절을 보내던 오바진 수녀원에 그 층계랑 똑같이 해달라고 그 건축가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보고 그녀가 10대 수녀원 생활이 그렇게 불행하지 않았구나. 거기가 정말 싫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일부러 건축가를 보내서 그거를 스케치해고 사진 찍어서 그대로 재현해달라고 그랬다는 거 보니까 저는 기존의 학자들이나 작가들이 해석했던 게 좀 틀렸다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수녀원 생활이 답답했다기보다는 그녀에게 굉장히 행복한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의 옷에도 그런 수녀원 생활이 계속 드러나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답사를 했기 때문에 좀 다른 지금 해석을 여러분께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영국 남자였던 그 웨스트민스터 대공과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그가 아이를 원해요. 근데 그녀는 이미 나이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20대에 유산을 하고 몸이 좋지를 않아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결국은 웨스트민스터 대공과 결혼을 하지 못해요. 영국에 가기는 이제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랑 연애도 했는데 깨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샤넬이 미국으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당시 경제의 중심지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녀가 이제 미국 뉴욕으로 과감히 갑니다. 그때는 배 타고 갔어야 됐거든요.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이제 뉴욕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의 패션을 알리고요. 그 다음에 이 기차를 타고 이 할리우드까지 갑니다. 온갖 기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기차 타고 가면서 그 기자회견을 계속하고 그래서 그녀가 미국에서 유명 인사가 되는데 그 여행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할리우드에 가서 의상도 제작을 하고 그녀가 미국에 또 자기를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그때 1930년대 그녀가 그 미국 여행을 해둔 게요. 사실 나중에 그녀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다시 복귀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렇게 새로운 그런 공간을 개척했던 것이. 그녀가 미국 여행에서 돌아와서 계속 미국 시장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홍보 전문가로 일하던 그 프랑스 남자를 알게 돼요. 그 이름이 폴 이리브인데요. 그 남성과 이제 연인 관계가 되면서 가끔씩 이제 일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쉬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휴양 도시 그 리비에라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 가요. 근데 정말 저는 그녀가 너무 안 됐어요. 그 사랑했던 그 남자가 그 별장에서 테니스를 치고 나오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져요. 그리고는 세상을 떠나요. 어머니의 죽음도 목격했죠.
사랑하는 연인의 죽음도 목격했죠. 그녀가 그 다음에는요, 모르핀 없이는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심리적인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2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그리고 믿었던, 정말 가족처럼 믿었던 이 샤넬 모드의 직원들이 또 파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불행한 일들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결국은 사업을 접고요. 리츠 호텔에서 기거하면서 지냅니다. 근데 전쟁이 터지니까 더 아무 데도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연하의 독일 남자와 독일 장교와 사랑에 빠져요. 근데 나중에 이제 프랑스 국민들이 이제 이 독일 남자를 사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뭐 내통했다, 뭐 스파이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는 한 여자의 어떤 삶과 그 여자의 감정이입을 좀 해보면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계속 세상을 아주 불행한 방식으로 갑자기 떠나잖아요. 그리고 사업도 문을 닫아야 했고 전쟁 중에 혼자 호텔에 있는데 뭐 키도 크고 아주 멋있는 독일 장교가 접근해 오면 저라도 의지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프랑스와 독일이 이제 전쟁 중이었으니까 이제 그가 독일 장교였다는 것 때문에 그녀를 굉장히 미워한다. 사실 그녀는 그 전쟁을 빨리 좀 끝마치게 하려고 굉장히 나름 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대공과 사귈 때 처칠하고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처칠이랑 같이 사냥도 하고 뭐 이랬으니까 처칠한테 막 연락을 해가지고 좀 어떻게 좀 빨리 휴전하면 안 되냐. 그래서 그 작전명이 패션 모자였대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전쟁이 빨리 끝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양국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가 스파이 역할을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 국민들의 굉장히 찍히는, 약간 미운 털 박히는 그 사건이 이 독일 장교와의 연애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죠. 그녀가 파리에 정을 못 붙이고 또 마음도 무겁겠죠. 손가락질이 더 심해졌고. 그래서 그 스위스의 그 호텔을 전전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경치도 아름답고 그렇지만 사실 자기 집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그 이후로 그 폴 이리브가 죽은 이후로 그 리비에라 집도 팔고요. 평생을 떠돌아다닙니다. 호텔에서만 살아요. 가족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녀를 볼 때마다 그녀가 정말 외로운 삶을 살았고 그녀에게는 정말 패션이 전부였겠구나. 그게 자식이자, 그죠? 자신의 모든 것이었겠구나. 그 샤넬이라는 그 옷과 또 자기의 이런 향수와 제품에 뭔가 자기의 영혼을 다 쏟아부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녀는 죽기 전날까지 바느질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으면 그 무거운 돌을 얹지 말아달라고, 나는 천사가 옷을 만져달라고 하면 내가 날아가야 되니까 뭐 그 정도. 나폴레옹은 굉장히 화려한 무덤에 묻혔지만 그녀는 파리가 아닌 스위스에 묻혔습니다. 그만큼 마지막까지 이 프랑스 국민들이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요. 그렇지만 그녀는 꿋꿋하게 다시 재기를 해요. 파리의 패션 무대에 복귀한 게 거의 70이 다 돼서였는데요. 저는 돈 벌기 위해서는 그녀가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그때 이미 부유했고 스위스에서 휴양 도시에서 최고 호텔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돈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녀가 이제 여자들이 심플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짧은 그런 원피스라든지 뭐 바지라든지, 그래서 여성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주고 해방시키고 싶었는데 코르셋에서 다시 전쟁이 끝나니까 드레스 입고 막 또 허리를 조이는 코르셋을 입고, 그 프랑스 젊은 여자들이 그런 트렌드가 굉장히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어떤 자기의 어떤 패션에 대한 평가도 안 좋고, 그러니까 자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재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녀가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를 안 받아들이던 걸 이미 간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그녀는 사실은 이 광고나 뭐 어떤 제품의 프로모션을 프랑스보다는 미국에 중점을 둬요. 근데 옛날에 1930년대에 미국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인맥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둬요. 오히려 프랑스에서는 뭐 옛날 거 뭐 또 하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약간 비웃는 분위기? 근데 미국에서는 정말 잘 돼요. 마릴린 먼로도 그랬잖아요. 뭐 나는 잘 때
샤넬 넘버 5 딱 하나만 걸치고 잔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그 상상력 자극하는 멘트예요. 그래서 이것도 인기도 끌고, 특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돌아가던 그 미국 병사들의 그 필수 아이템이 이 샤넬 넘버 5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플하고 이게 작잖아요. 그리고 럭셔리하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싫어할 여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에서 그녀의 상품들이 굉장히 유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녀가 이제 여러 시련은 있었지만 이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세계주를 펼치고 내 이 자식 같은 이 옷과 또 이런 향수가 어느 나라에서 사랑받을까를 늘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이 샤넬 옷을 영부인도 입어요. 여러분 그 케네디 대통령의 영부인 제키라고 하죠. 그녀도 샤넬 옷을 되게 좋아했대요. 근데 댈러스에서 또 암살당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영부인이 입었던 것이 그 샤넬의 분홍색 트위드였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죽으면서 흘린 피가 여기 묻어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계속 그 여성이 입고 다니면서 증언하고 꿋꿋하게 우리는 그래도 굴복하지 않을 거라 그러고, 근데 그게 전 세계 전파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야, 제키도 대단하다 하지만 야, 저 옷이 근데 너무 멋있다. 근데 이게 누구 옷이야? 프랑스 디자이너 샤넬 옷이래. 그래서 또 그게 또 굉장히 알려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샤넬의 옷은요, 지적이고 강인한 여성이 입는 옷, 그러면서 이동도 편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아한 옷.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거의 뭐 전 세계 전파를 타면서 이 샤넬의 옷도 또 이제 아시아나 전 세계에 알려지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미국이 굉장히 이제 전쟁 후에도 계속 잘 나가니까 미국 여성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럴 때 입을 옷으로 딱 좋았던 거 샤넬 옷이. 사실 프랑스는요, 유럽에서도 여성의 참정권이 굉장히 늦게 얻어진 나라, 1944년도에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뭐 핀란드라든지 영국은 굉장히 빨리 여성들이 그에 비해서는 참정권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치나 어떤 여성 인권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프랑스는 약간 후진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여성의 인권이 똑같지 않으니까요. 그런 불리한 조건에서 또 집안도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처도 많았는데 그녀는 늘 지도를 딱 펼치고 내가 어디 가야 상처를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 가야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디 가야 내 사업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을까? 또는 내 패션의 영감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게 왜 그러냐면 샤넬이 그런 말을 해요. 패션은 옷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저 청명한 하늘, 길거리, 모든 것에 패션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녀는 어느 나라든지 그 새로운 나라에 가면 그 환경 속에서 이 패션의 영감도 얻고 또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보면서 계속 자신의 패션 세계를 확장시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이 리츠 호텔에서 마지막까지 일하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녀의 그런 죽음 후에도 이 샤넬이라는 브랜드는요, 부침없이 지금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다른 명품 기업들은 뭐 다른 기업에 매각되기도 하고 또 주인이 바뀌기도 하고 뭐 구찌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어떤 창업한 가문의 어떤 내부의 사정으로 서로 갈등도 생기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딱 샤넬 그러면 저는 그냥 샤넬인 거예요. 이 모든 제품들이 그냥 그 샤넬의 정신과 그녀의 삶과 그녀의 경험과 그 모든 것이 녹아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 싶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에르샤라고 하죠.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런 여러 브랜드가 있지만 어떤 디자이너의 그런 창의성과 어떤 개성이 꾸준히 유지되는 그런 브랜드는 샤넬이 굉장히 독보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샤넬의 이 향수 또는 샤넬의 옷이 지금까지 계속 옛날 방식으로 샤넬이 원했던 방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명품의 지위도 유지하지만 샤넬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프랑스의 그라스 지방에서 일일이 손으로 직접 이 자스민을 따서 원료를 만들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유지되고 또 농촌의 그 풍경과 또 전통이 또 그대로 계승되잖아요. 사실 돈만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두세 배 가격이 싼 뭐 인도라든지 이집트에서 수입할 수도 있는데요. 샤넬의 고집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공방, 그래서 뭐 깃털이라든지 뭐 자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물품들도 결국은 그 전통적인 자수 조그만 공방에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 파리의 생태계가 전통을 지키고 계속 유지됐는데 샤넬의 어떤 그 취향과 또 그녀의 어떤 자부심과 어떤 브랜드의 어떤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프랑스 문화와 전통과 심지어 농촌 사람들의 삶까지도 이 그녀의 향수와 그녀의 옷들이 지켜 나간 데 기여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말 했다잖아요. 어떤 프랑스 작가가 20세기가 지나면 프랑스에서는 오직 3명만이 기억될 것이다. 첫 번째는 정치인 드골,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피카소, 그리고 세 번째는 샤넬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앙드레 말로의 예언이 결국은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샤넬은 지금 21세기도 여전히 기억되고 또 그녀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잊기 위해서 열심히 만들었던 그래서 세계지도를 펼치고 최고의 원료만을 모아서 만들었던 이 샤넬 넘버 5도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팔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샤넬 넘버 5에 담긴 지리적 상상력 그리고 왜 샤넬이 그렇게 영국 남자를 좋아했는지에 대해서 풀어드렸습니다.